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한 달여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벌이는 건 실수가 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하는 벌금 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정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2,000명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지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원정절도와 주택침입절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얼바인 지역에선 하루에 한 건꼴로 주택절도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5번째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한 달여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남부 지역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벌이는 건 실수가 될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4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공개 충돌해온 만큼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שוחחתי הערב עם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ג'ו ביידן. דיברנו על ההתפתחויות האחרונות במלחמה, לרבות המחויבות של ישראל להשיג את כל מטרות המלחמה.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는 전쟁 목표 달성에는 라파 공격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를 이스라엘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에 100만 명 이상 피난민이 몰려있고 인도적 지원의 통로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상전을 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 major ground operation there would be a mistake. It would lead to more innocent civilian deaths, worsen the already dire humanitarian crisis. 또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며 라파에서 싸우지 않더라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 문제를 논의할 팀을 미국에 보내는 데는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네타냐후 총리 교체론까지 나오면서 양측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최대 쟁점인 라파 공격 여부를 놓고 일단 후속 논의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하는 벌금 6천억 원을 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정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뉴욕 항소법원에 부과받은 벌금 4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을 공탁하기 힘들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4,700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돈에 이자가 붙으면서 6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은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회사 30곳을 접촉했지만 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결정에 항소하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돈을 공탁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대신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공탁금 전액을 맡기지 않으면 자산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This is merely an election interference ploy by a crazed lunatic attorney general. Did you ever see this attorney general? She's a lunatic working closely with a very bad judg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판결을 받고 1,000억 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이미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재판에 휘말려서 모금된 정치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조직화된 사기 그룹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홍보 채널로 활용해 아마존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환불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조직 일당은 레딧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제품과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홍보하며 환불 사기에 가담할 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미소매연맹 NRF의 설문에 따르면 환불 사기로 지난해 소매업체들이 입은 피해액이 1,0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옷을 입고 난 뒤 반품하는 행위나 절도한 물건을 반품하는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환불 정책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REKK라는 이름의 조직을 고소했습니다. 이 조직은 고객을 사칭해 노트북과 게임기, 보석 등 고가의 품목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뒤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 환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보호국 EPA는 오늘 일부 염소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발암물질 성면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EPA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면이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을 금지하게 됩니다. 성면은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게스킷과 같은 제품에서 발견되며 염소 표백제와 가성소다라고도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EPA 청장 마이클 리거는 이번 금지 조치로 EPA가 50개국 이상에서 금지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면 노출은 폐암 등 기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매해 4만여 명이 사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2,000명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지 이르면 한국 시간 20일에 발표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과 별개로 대학별 배정을 확정해 증원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배정심사위원회를 열었던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르면 내일 확정 발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단계적 증원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증원되는 2,000명은 지역 거점 국립대에 중점 배정되고 미니 의대와 수도권 의대도 증원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반면 서울시내 의대의 정원 변화는 크지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된 뒤 5월에 학교별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확정됩니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정한 서울대 의대 비상총회를 마친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증원 규모 발표 소식에 반발했습니다. 정원 발표를 하신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을 열릴 수 없고 의료 파국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 잘못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화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면허정지 사례로 의사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면허정지 취소를 다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면택 대하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오늘 오전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를 즉각 불러들여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기다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즉각 소환, 즉각 귀국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선대위 회의 직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비공개 회의 중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받은 한 위원장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기조를 낮출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더 좋게는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평상시 같으면 절차를 따질 수 있겠지만 일단 들어오게 해서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핵심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용 의원 역시 한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소환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응해야 한다는 데는 당정이 같은 생각이지만 즉각 귀국해야 하는지를 두곤 온도차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지난주 개최된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에는 무려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달라진 한인 경제의 위상을 한인은 물론 주류 사회에까지 보여준 행사였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요즘 한인 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는 단합의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은 물론 주류 인사들까지 무려 400여 명이 넓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인 경제의 위상을 보여준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입니다. 특히 한인타운 등 경기가 침체된 요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도 강조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선정한 7분을 수상자들 7분을 주류 사회에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공인들도 이 기회에 어깨를 좀 활짝 펴고 기업의 성장을 이끈 최고 경영자상은 오픈뱅크의 민김 행장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상은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영광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은행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사회 환원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행으로 칭찬과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 전문가상은 에드워드 최 베스트 롤업도어 대표가, 최고 기업인상은 노스록 웨이브사의 이현옥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김창주 법인장이 최고 혁신 기업가상을 받았고, 커뮤니티 공헌상은 제니소 대표, 그리고 차세대 리더상은 제프 존니 대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노력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인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혁신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박스틸과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김영환 LA 총영사도 직접 참석해 한인상공인들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가 끝나고 가진 모임에서는 정동환 전 이사장이 차기 회장직에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원정절도와 주택 침입절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얼바인 지역에선 하루에 한 번꼴로 주택절도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절도 사건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최근 기승을 부린 칠레 등 중남미 원정 절도단에 이어 잇따르고 있는 주택 침입 절도까지. 특히 어바인과 LA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강절도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혼자 있을 때는 문을 더 잘 잠그려고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뉴스가 뜨는데도 경찰들은 대처도 없고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좀 깝깝하죠. 어바인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바인 지역에서만 무려 34건의 주택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용의자들은 보안 카메라를 부수고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LA 경찰국도 남가주 곳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원정 절도단을 체포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I think our challenges will be some property crimes in this next year, 2024. Violent crime is always a priority, but most of my career has been in operations. I understand our crime trends and what's driving our trends and how to address them, and I will be on top of that, absolutely. 경찰은 유리문과 창문에 보안 필름을 부착하거나 외출 시에도 불을 켜놓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상업시설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하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습적 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로펌이 동일한 한인 장애인을 내세워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분별한 소송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제기하기보다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ADA 관련 공인 전문 검사관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송도 많아져 웹사이트 개설 시 제작업체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ADA 소송을 당했을 경우 LA시 무료 법률 서비스나 LA 한인회, 한미연합회에서도 중재를 돕는 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문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가 지난 2021년부터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문제없다던 시 공원관리국은 다시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수차례 의혹이 제기됐던 LA시형 골프장의 불법 브로커 문제. 최근 10여 명의 한인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티타임을 선점한 뒤에 웃돈을 받고 넘기는 겁니다. 예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불법으로 예약을 독점하는 일부 브로커들 때문입니다.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불법 브로커 문제를 SNS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Can I get a tea time at Rancho for 9 a.m. on Saturday? Yeah, I just wanted to get a tea time. Who are you? What's your name? 티타임은 9일 앞서 예약이 시작되는 새벽 6시부터 열리는데 단 몇 분 사이에 모든 티타임 슬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주말 예약 티타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가 불법으로 예약을 독점하는 일부 브로커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티타임을 선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게는 $50를 받고 선점한 티타임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형식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LAC 공원관리국은 당시에는 이 브로커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LAC 골프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불법 브로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reate a smaller ad hoc subcommittee to investigate the issue further. We're certainly interested in exploring what might be possible in terms of always wanting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would add more protections to the sanctity of the reservation system. We want. 자문위원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형 골프장인 만큼 비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5번째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대선이 협박 속에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푸틴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며 러시아를 외칩니다.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푸틴의 집권을 자축하는 성격의 행사였습니다. 5선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군중 앞에 나선 푸틴은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거의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оставы пройдут прямо в Севастополь. И это будет еще одна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дорога для Крымского моста.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푸틴의 득표율이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8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옛 소련 공산당석이 스탈린의 29년 집권을 넘어 오는 2030년까지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푸틴은 당선을 확정짓자마자 세계대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파병설이 나온 서방에 경고도 보냈습니다.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유럽 연합 소속 외무장관들은 억압과 협박에 의한 선거라며 이번 당선을 맹비난했습니다. Navalny è stato escluso dalle elezioni di fatto con un omicidio, non c'erano candidati.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더 강화해 서방과의 신냉전 구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잠잠했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발 넘게 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대선이나 중국의 정치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도발을 다시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44분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나 방사포 타격 시험장인 알섬 쪽으로 약 300km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류 중 하나를 최소 3발 이상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고도는 50km, 북동쪽으로 3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부 이남까지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명중률과 함께 중심 지역의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지난달 14일 순항 미사일에 이어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올 들어 2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끝난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김정은 총비서의 재래식 훈련 참관 등으로 저강도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다가 행사가 끝난 시점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11일 끝났고 러시아는 어제 푸틴 대통령의 5선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두 우방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했던 군사 행동들을
러시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다음 달에는 김일성 생일 등 굵직한 북한 내부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한국 정계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또 한 사람,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 여권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이어 이번 사건의 파장을 걱정하는 수도권 의원들과 후보들까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누구 심판하자 할 것도 없이 국민들은 정치 심판하자고 할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직자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며 황 수석을 압박했습니다. 황 수석 거취 문제가 이종서 호주 대사 현안과 맞물려 총선의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여당이 전방위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16일 한 차례 사과한 황 수석은 거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며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의 발언이 대통령실 언론관을 보여준다는 비판에 에둘러 반박한 걸로 풀이됐는데 황 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를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로 비하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의미라고 밝혔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양 후보 공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하라며 양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당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양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에 비유하며 한국당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2007년 칼럼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에서 양 후보에게 진 뒤 승복했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은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며 발언 빈도와 수위, 내용은 용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양 후보의 막말 논란 후폭풍과 박용진, 조수진 후보가 맞붙은 강북을 경선 결과가 수도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거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인데요. 한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면서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가 된 인천 계양을입니다. 최근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0년 보궐선거 한 번을 빼곤 모두 민주당 계열이 승리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동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야권의 텃밭 중 텃밭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선거를 지휘 중인 이재명 후보는 틈나는 대로 지역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정권 심판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 대기업 유치 같은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정부와 많이 협의 중이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와 일전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지하철 2, 9호선을 계양까지 끌어오고 낡은 주택의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했습니다. 너무나 해놓은 게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아주 가득 차 계십니다.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사람입니다.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 2명을 탄생시킨 이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 바꿔볼 때가 됐다로 표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죠. 되겠으면 서민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죠. 변함도 없어요. 여기는 변함도 없고 그냥 바뀌어봤으면 생각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편입된 이곳 작전서운동 표심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주셔서 여기 주거 개선이랑 환경 개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인천 전체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재작년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1.86%포인트 차로 신승한 만큼 이번 총선 인천 표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직물 공예품 전문체인 조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에 선정됐습니다. 이유케어는 한인 커뮤니티 클리닉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보건자원 서비스국이 수여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등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에린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5월 4일 얼바인시 사상 최초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립니다. 시정부는 버렌카 파크웨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주민들은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등을 탈 수 있으며 라이브 음악 공연과 각종 예술품 전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남가주 지역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공모 전시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문화원은 이번 공모전은 한인 예술가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미술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커뮤니티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선정된 미술 작품은 5월 2일부터 4주 동안 문화원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직물과 공예품 전문 소매업체 조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조앤은 전국 800개 이상의 매장과 웨브사이트는 계속 오픈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 말 파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이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3명의 위원주 22명이 찬성, 1명이 기권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오는 4월 9일까지는 상원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통과될 경우 주 차원에서 최초로 미주 한인의 날을 법안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